경상도 어느 산골 마을에는 300년째 봉인된 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두레박을 내리면 사람이 사라진다는 소문. 달 없는 밤에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가 대를 이어 전해졌습니다. 노파 오순실은 70년 넘게 그 우물 옆에서 살았고 단 한 번도 뚜껑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가을 며느리가 공사인부들을 불러왔습니다. 우물을 메우고 집을 팔겠다며 300년 된 뚜껑을 직접 열어버린 것입니다. 갈고리가 우물 바닥을 긁는 순간 무언가가 걸려 올라왔습니다. 진흙 속에서 드러난 것은 녹슨 비녀 하나였습니다. 그것을 집어든 며느리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경상도 어느 산골 마을의 낡은 고택에서 시작됩니다. 돌담이 무너지고 기와의 이끼가 가득 피었지만 그 집의 안주인 오순실은 한 번도 그곳을 떠나려 한 적이 없었습니다. 75년 넘게 그 집에서 살아왔습니다. 오순실의 어머니가 그 집에서 낳았고 어머니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대가 넘게 대를 이어 살아온 집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우물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집 뒤편 대나무 숲 깊숙이 있는 우물 때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우물에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300년 전부터 내려오는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두레박을 내리다 사라진 사람. 물을 길러갔다가 돌아오지 않은 아이들의 이야기가 대를 이어 전해졌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그 우물에 귀신이 산다고 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여자의 원혼이 300년째 그 안에 갇혀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오순실의 할머니는 아침마다 우물 앞에 정화수를 한 그릇 올렸습니다. 어머니도 그랬습니다. 오순실도 70년 넘게 그 일을 이어왔습니다. 며느리 이지현이 처음 이 집에 들어온 것은 20년 전이었습니다. 도시에서 자란 이지현은 이 집이 처음부터 낯설었습니다. 남편 오민철이 도시에서 직장을 다니는 탓에 주말에만 내려왔고 이지현은 시어머니와 단둘이 그 낡은 집에서 주중을 보내야 했습니다. 된장독 냄새, 나무 마룻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 밤마다 대나무 숲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들. 이지현은 그 모든 것이 불편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물이 가장 불편했습니다. 어머니, 저 우물 그냥 메우면 안 되나요? 마을 사람들도 다 꺼려 하잖아요. 그 우물은 안 됩니다. 절대로 건드리면 안 돼. 오순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이지현은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순실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두렵다기보다 비장한 눈빛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지키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이런 마음 아픈 이야기들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5년 전 남편 오민철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지현은 그때부터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독립했고 혼자 시어머니와 그 낡은 집에 남겨진 이지현은 무언가를 바꾸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그 무렵 마을에 개발 소문이 퍼졌습니다. 인근에 관광단지가 들어선다는 계획이 발표되었고 이 마을의 땅값이 오른다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친척들이 하나둘씩 집을 팔고 도시로 나갔습니다. 개발업자가 처음 찾아온 것은 남편이 죽은 지 석 달이 된 때였습니다. 오순실의 집과 땅을 합쳐 10억을 제시했습니다. 이지현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러나 오순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1년 후 12억, 2년 후 15억. 금액은 올랐지만 오순실의 뜻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지현의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올가을. 이지현은 결심했습니다. 개발업자가 최종 기한을 통보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말에 이지현은 오순실 몰래 개발업자와 만났습니다. 우물은 자신이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300년 된 귀신 소문? 이지현은 코웃음 쳤습니다. 그것은 낡은 미신일 뿐이었습니다.
돈이 되는 일 앞에서 귀신 따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지현은 그날 밤 공사 인부들과의 약속을 잡았습니다. 사흘 후 아침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지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방창문 너머로 우물이 보였습니다. 달빛이 우물 뚜껑 위에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낮고 긴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나무가 흔들리는 소리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그 소리는 분명히 무언가 다른 것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울고 있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이지현은 이불을 머리까지 끌어당겼습니다. 사흘만 지나면 된다고 속으로 되풀이했습니다. 사흘만 지나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오순실이 10살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마을 가장 끝집에 정씨 할머니가 살았습니다. 나이가 90이 넘었지만 기억력은 또렷했습니다. 정씨 할머니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날 오순실은 할머니를 따라 정씨 집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기 우물집 우물 말이야. 그게 아무 우물이 아니거든. 정씨 할머니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300년 전 그 집 옆에 최씨 성을 가진 아가씨가 살았어. 집안이 어려워서 동네 양반집에 일을 도와주러 다니던 처녀였지. 그런데 하루는 양반집에서 귀한 비녀가 하나 없어졌는데 그게 다 최씨 처녀 짓이라고 모함을 한 거야.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소용없었어. 결국 그 처녀는 이 마을 우물에 던져졌어. 억울해서 눈도 못 감고. 어린 오순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몸을 떨었습니다. 우물이 있는 방향을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처녀가 죽으면서 저주를 남겼대. 자신의 비녀를 우물에서 꺼내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이 마을에 재앙이 닥친다고. 그래서 우물집 식구들이 대를 이어 그 우물을 지키는 거야? 처녀를 억울하게 죽인 건 마을 양반집이었지만 우물에 던진 건 우물집 옆에 살던 사람이 했거든. 그 빚을 갚아야 한다고. 오순실은 집에 돌아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정씨 할머니가 우물 이야기 해줬어요. 할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오순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이 집 식구들은 그 처녀의 한을 풀어줄 의무가 있어? 아침마다 정화수를 올리고 절대로 그 우물을 건드리면 안 된다. 알겠지? 그 비녀가 저절로 떠오를 때 그때 비로소 저주가 풀린다고 했어? 그 전에 인간의 손으로 건드리면 재앙이 온다. 오순실은 그날 이후 우물 앞에 설 때마다 두 손을 모았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냥 전설이 아니라 이 집안이 갚아야 할 오래된 빚이라는 것을.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른이 된 오순실은 시집도 가고 아이도 낳고 남편도 먼저 보냈습니다. 그래도 아침마다 우물 앞에 정화수를 올리는 일은 단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봄비가 내리는 날도, 한겨울 눈이 쌓이는 날도, 아프고 힘든 날도 오순실의 손은 항상 우물을 향했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오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지현이 우물에 대해 물을 때마다 오순실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설명하려 해도 믿지 않을 것이 뻔했습니다. 도시에서 자란 이지현에게 300년 된 원혼 이야기는 그저 미신일 뿐이었을 테니까요. 오순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자신이 죽고 나면 이 우물을 지킬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 오민철은 이미 죽었고 손자들은 도시에 살았습니다. 며느리 이지현은 우물을 메우고 싶어 했습니다. 오순실은 그것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만큼은 절대로 그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300년 된 한이 하루빨리 풀리기를, 다량의 원혼이 편히 쉬기를. 매일 아침 정화수 그릇을 우물 앞에 내려놓으며 그 기도를 이어왔습니다. 그 기도 소리는 아무도 듣지 않았지만 오순실은 믿었습니다. 언젠가는 닿을 것이라고.
사흘 후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이지현은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났습니다. 오순실이 아직 잠든 것을 확인한 다음 조용히 뒷문을 열었습니다. 공사 인부 셋이 트럭을 끌고 마을 어귀에 와 있었습니다. 이지현은 손짓으로 그들을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저 우물 뚜껑 열고 안에 뭐가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메우면 됩니다. 빠르게 해주세요. 인부 대장이 우물 앞에 서더니 뚜껑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거 꽤 오래됐네요. 글씨도 새겨져 있고. 이게 뭐죠? 그냥 오래된 나무예요. 신경 쓰지 말고 열어요. 인부 대장이 망설였습니다. 뚜껑에 새겨진 붉은 글씨가 신경 쓰이는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지현이 재촉하자 두 손으로 뚜껑을 잡아 들어 올렸습니다. 나무가 긁히는 소리가 이른 아침 공기를 가르며 울렸습니다. 뚜껑이 열리는 순간 차갑고 축축한 공기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인부들이 일제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우물 안에서 올라오는 냄새는 오래된 흙냄새였지만 그 속에 무언가 다른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표현할 수 없는 냄새였습니다. 마치 오래된 한약 냄새 같기도 했고 눅눅한 돌 냄새 같기도 했습니다. 왜 이래요? 빨리 해요. 이지현이 재촉하는 사이 안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순실이 기침하는 소리였습니다. 잠에서 깬 것이었습니다. 인부들이 긴 갈고리를 우물 안으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막대를 이용해 우물 바닥을 더듬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그때 갑자기 뭔가가 걸렸습니다. 뭔가 있네요. 인부들이 힘을 합쳐 갈고리를 끌어올렸습니다. 진흙 덩어리가 딸려 올라왔습니다. 이지현은 그것을 빨리 치우고 공사를 진행하려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진흙 속에서 뭔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가늘고 길다란 녹슨 쇠붙이였습니다. 이지현은 손으로 진흙을 헤쳤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진흙을 닦아내자 그 형태가 드러났습니다. 비녀였습니다. 정교하게 새긴 문양이 있는 비녀였는데 세월의 녹이 슬고 구부러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뒤에서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지현. 오순실이었습니다. 맨발로 뛰어나온 오순실의 얼굴은 핏기가 없었습니다. 두 눈이 크게 벌어져 있었습니다. 그거 집어들지 마라. 절대로. 이미 늦었습니다. 이지현의 손안에 비녀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지현은 오순실의 표정을 보고 기이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런 얼굴을 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진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순간 우물 안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바람도 없는데 우물 주변의 대나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인부들이 공구를 놓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지현의 손안에 쥔 비녀가 갑자기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비녀를 쥔 채로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마을개가 일제히 짖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오래도록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이상한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이지현이 잘 쓰던 물건들이 자꾸 사라졌습니다. 핸드폰을 두었다고 생각한 자리에 없고, 지갑이 바닥에 떨어져 있고, 신발 한 짝이 혼자 현관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지현은 피곤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자 그렇게만 치부할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지현이 자려고 누웠을 때였습니다. 창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분명히 무언가 지나가는 소리였습니다. 이지현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발소리였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우물 쪽에서 이쪽을 향해 오는 발소리였습니다. 이지현은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발소리가 창문 바로 앞에서 멈췄습니다.
이지현은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도록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겨우 용기를 내어 눈을 떴을 때 창문에 무언가가 스치고 사라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검은 머리카락이었습니다. 이지현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이지현은 개발업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계약을 빨리 진행하고 싶었습니다. 이 집에서 하루빨리 나가고 싶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장님. 우리 쪽 상황이 좀 바뀌어서요. 개발업자의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이지현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바뀌다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관광단지 개발 계획이 잠정 보류됐습니다. 환경부에서 제동을 걸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이지현은 전화기를 든 채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개발이 보류된다는 것은 땅값이 오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지현이 기다려온 15억짜리 계약도 없어진다는 의미였습니다. 무릎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오후, 이지현은 몸살이 났습니다. 열이 올랐고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팠습니다. 온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며칠 사이에 일어난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우물, 비녀, 인부들이 달아난 것, 개발 보류. 이지현은 억지로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다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귀신 따위는 없다고 되뇌었습니다. 그런데 방 안이 갑자기 차가워졌습니다. 이지현은 몸을 떨었습니다. 창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문도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찬바람이 느껴졌습니다. 어디선가 긴 머리카락 한 올이 이지현의 이마 위로 떨어졌습니다. 이지현은 그것을 집어 들었습니다.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검고 길었지만 자신의 머리카락보다 훨씬 가늘었습니다. 마치 수백 년 된 것처럼 빛이 바랜 머리카락이었습니다. 이지현은 그 머리카락을 뿌리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오순실이 방문을 열었습니다. 이지현의 얼굴을 보는 순간 오순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300년 전 이야기가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것을. 오순실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0년 전, 이 마을에 최다량이라는 처녀가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홀어머니와 함께 사는 가난한 집안이었습니다. 다량은 이 마을 옷이 집안의 우물 옆에 새를 들어 살았습니다. 우물을 지키는 대가로 집세를 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다량은 아침이면 우물 주변을 쓸고 정화수를 올리고 두레박을 점검했습니다. 그 대신 마을 양반집에서 빨래와 음식 준비를 도왔습니다. 가난하지만 성실했고 마을 사람들에게 착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해 여름이었습니다. 양반집 마님이 비녀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가문에서 대대로 내려온 귀한 비녀였습니다. 마님은 다량이 청소를 하다 훔쳤다고 했습니다. 아무런 증거가 없었지만 마을 양반들은 가난한 처녀의 말보다 부잣집 마님의 말을 믿었습니다. 다량은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비녀의 손을 댄 적도 없다고, 자신의 짐을 다 뒤져봐도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모여 다량을 우물 앞에 세웠습니다. 우물 안에 들어가 귀신 앞에서 거짓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라고 했습니다. 억울한 자는 우물에 들어가 신에게 맹세를 하면 된다는 오래된 풍습이었습니다. 다량은 떨리는 다리로 우물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가 울면서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다량은 우물 안으로 내려갔습니다. 차가운 물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다량은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모으고 맹세했습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비녀에 손댄 적이 없습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이 우물이 압니다. 그러나 이미 판결은 내려져 있었습니다. 우물 위에서 누군가 뚜껑을 닫았습니다.
다량의 비명소리가 우물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가 달려왔지만 사람들에게 막혔습니다. 다량은 그렇게 우물 안에서 죽었습니다. 죄가 없었는데도. 죽기 전 다량은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자신의 비녀를 누군가 꺼내 한을 풀어줄 때까지 이 우물은 닫혀 있어야 한다고. 억지로 뚜껑을 열거나 우물을 건드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재앙이 돌아온다고. 다량의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오씨 집안에 전했습니다. 우물에서 죽었으니 우물을 지키는 것이 당신들 의무라고. 그날 이후 오씨 집안 사람들은 대를 이어 그 우물을 지켰습니다. 300년 동안 비녀가 저절로 떠오를 때, 다량의 한이 풀릴 때, 그때 비로소 저주는 끝날 것이라고 믿으며, 그런데 지금 인간의 탐욕이 그 봉인을 억지로 깨뜨린 것이었습니다. 다량의 한은 더 깊어졌고 저주는 시작되었습니다. 오순실은 이 이야기를 이지현에게 처음으로 모두 말했습니다. 오래도록 속에 품어온 이야기였습니다. 이지현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 비녀가 바로 다량의 것이었다는 것을, 자신이 그 비녀를 억지로 꺼낸 장본인이라는 것을 이지현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지현의 상황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개발 보류 소식을 들은 지 사흘 후, 이지현은 개발업자에게서 다시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변호사를 통해서였습니다. 우물을 메우는데 들어간 공사 비용을 이지현이 배상하라는 청구서였습니다. 이지현이 오순실의 동의 없이 공사를 진행했고, 공사 인부들이 도중에 떠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금액은 작지 않았습니다. 이지현은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변호사와 통화를 하고 나서 이지현은 자신이 얼마나 경솔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개발업자의 말만 믿고 시어머니 몰래 공사를 진행한 것이 이렇게 돌아올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지현의 은행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한 것은 그 주 금요일이었습니다. 누군가 이지현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대출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개발업자와 협의하면서 주고받은 서류들 때문이었습니다. 이지현은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미 돈은 해외로 나간 후였습니다. 수년간 남편 사망보험금으로 모아온 돈이 반 이상 사라졌습니다. 이지현은 그날 밤 오순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우물을 마음대로 건드렸어요. 오순실은 한참 이지현을 바라보았습니다. 분노보다는 슬픈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하지만 막을 수가 없었다. 설명해줘도 내가 믿지 않을 게 뻔했으니까. 어머니, 어떻게 하면 돼요?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무섭습니다. 정말로. 이지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귀신 따위는 믿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이지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습니다. 창밖에서 들리는 소리, 머리카락, 차가운 공기. 그것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오순실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다. 그 비녀를 돌려줘야 해. 내가 가져왔으니 내가 직접 돌려줘야 한다. 돌려주다니요. 어떻게요? 내가 이른 새벽에 의식을 치를 거야? 내가 도와야 한다. 그 비녀를 가져와. 이지현은 방에 돌아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공사당에 집어든 비녀를 그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비녀를 집어드는 순간 또다시 뜨거운 느낌이 손가락을 타고 올랐습니다. 이지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비녀를 꼭 쥐고 오순실에게 돌아갔습니다. 오순실은 비녀를 받아들며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도록 두 손으로 비녀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오랫동안 기다리던 무언가를 맞이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 새벽에 같이 가자. 이지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거부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새벽 4시. 오순실과 이지현은 우물 앞에 섰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달도 없고 바람도 없는 고요한 새벽이었습니다. 오순실은 작은 소반 위에 정화수 한 그릇, 쌀 한 줌, 그리고 비녀를 놓았습니다. 무서워도 여기 있어라. 절대 도망가면 안 된다. 오순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지현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이 떨렸지만 이지현은 자리를 지켰습니다. 오순실은 낮은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오래된 경상도 사투리 같기도 했고 무슨 기도 같기도 했습니다. 이지현은 오순실의 목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최다량 처자님, 우리 집안이 잘못했습니다. 300년 동안 지키겠다고 했으면서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 며느리가 몰랐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당신을 또다시 불러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이 비녀. 이제 돌려드립니다. 당신의 것이니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부디 이 집안을 떠나서 편히 쉬십시오. 오순실이 비녀를 들어 우물 안으로 떨어뜨렸습니다. 비녀는 소리도 없이 어두운 우물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대나무 숲에서 바람이 일었습니다. 사방이 조용하던 새벽에 갑자기 부드러운 바람이 두 사람 주위를 돌았습니다. 이지현은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이 지나가면서 어깨가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언가 짓누르고 있던 것이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지현은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분명히 느꼈습니다. 바람이 멎었습니다. 대나무 숲이 조용해졌습니다. 오순실이 눈을 떴습니다. 이지현도 눈을 떴습니다. 다 됐어. 오순실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75년 동안 짊어지고 살아온 무게가 조금 덜어진 것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이지현은 그 자리에서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15억이 사라진 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20년 동안 이 집을 팔려고만 생각했지. 시어머니가 왜 이 집을 지키는지 한 번도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 몰랐어요. 정말로. 알았어도 어쩌겠어. 살다 보면 알게 되는 것들이 있어? 오순실은 이지현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20년이 지나서야 처음으로 동이 텄습니다. 동쪽 하늘이 서서히 붉게 물들었습니다. 우물 옆 대나무 숲이 황금빛으로 빛났습니다. 이지현은 처음으로 이 집이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돌담의 이끼, 기와의 곡선, 대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 그 모든 것이 낯선 것이 아니라 오래된 것들의 이야기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지현은 소반 위에 남은 쌀 한 줌을 우물 앞에 뿌렸습니다. 오순실에게 배운 대로였습니다. 그 손이 이제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300년 된 한이 풀렸습니다. 이 집의 이야기도 이제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습니다.